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긴가민가 절망감을 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검사들이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 지워진 녹음 파일을 복원시켜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나라고 해서 개탄하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런가? 1030님이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검사들이 했던 뭐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지콩콩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라고 했고요. 그쵸. 민족적 화합이 안 돼요. 피를 보면 맞습니다. 연애 유효기간님 아유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인 것 같네요. 예. 삼성이나 LG가 개성공단에 있었으면 쉽게 못 닫았겠습니까? 그대는 정말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긴 대기업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문 닫지 않았겠죠.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 업체가 또 몇백억 원씩 갖다 주면서 문 닫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 돈 받아 처먹고 또 그랬지. 하여간 이게 무슨 권력입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하야가 되네 안 되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경찰이 그러한 범죄자를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거 정말 예, 국민 세금으로 그따위 짓을 하면 되나 싶습니다. 왜 남이 국민 돈으로 범죄자 검찰이 범죄자로 이미 인정해버린 박근혜를 경찰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가 무슨 말을 했길래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하는 건가 여전히 그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는데 저는 29일 날이죠. 내일이죠. 오늘이 28일이니까 29일 날까지 검찰이 박근혜에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최후 통첩을 했는데 아마 이걸 이제 또 무대응 전략 이러니 저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날짜를 보내는 방식으로 또 검찰을 물먹일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이 불러서 아마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녹음 파일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리고 나서 아마 그걸 공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1030님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 수준일 듯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선생님 명령에 고분고분한 그래 통화 내용. 예.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찌라시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이 찌라시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워딩은 이건 아니지만 하여간 요지는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통화 분위기가 이렇답니다라고 하면서 외부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이렇다는데 한번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비서관 정호성이 박근혜하고 통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호성이가 이제 박근혜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할 때 최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최순실이죠. 최순실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박근혜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진척 상황과 왜 빨리 안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빨리 처리하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이제 박근혜한테 얘기하니까 박근혜가 이번 주 내로 처리될 것 같다. 최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려라.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찌라시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기가 막히죠. 예? 정호성이가 최순실한테 전화했더니 최순실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진척 상황과 그리고 왜 빨리 안 하는지 알고 싶다. 왜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한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이번 주 내로 처리될 것 같다. 최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찌라시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찌라시 내용입니다. 찌라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은 안 된 거고 다만 찌라시로 이런 내용이 돌고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더 기가 막혀요. 예. 1030님 별풍선
18개, 18개를, 18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18개를 받고 자랑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달빛자장님,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찌라시는 이상하게 진실이더라고요. 지금 이걸 여기 말이죠.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최순실, 근데 이 얘기,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피곤트위스님도 오셨어.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저도 그냥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건데, 자, 이번에는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호성의 휴대폰에 녹음돼 집습한, 녹음되어 있을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돌고 있는 찌라시 내용인데요. 뭐냐면, 최순실이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어? 라고 정호성한테 묻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그거 어떻게 되었어? 그러니까 정호성이 대통령님께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해. 예, 모레까지 하라고 해. 그러니까 정호성이 하명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화 내용이, 예, 정호성의 바로 그 50개 복원시킨, 예, 음성 녹음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 찌라시로 막 이게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검사들이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정말 자괴감을 느꼈다. 이러려고 내가 이 정부에서 검사하나. 그러니까 박근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일반 국민이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겠죠. 예? 검찰이 불공정하다. 검찰 저는 뭐 공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이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이, 예, 지금의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비아그라도 364가지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웃긴 얘기요. 364가지, 1년은 365일인데, 하루는 쉬는 날이냐, 이런 얘기도 돌던데. 네, 하루는 쉬는 날이냐, 364일만, 네, 약을 364개만 비아그라하고 88정인가요? 정말, 저는 88정이 비아그라, 복제약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참 5만 가지 참 별걸 다 가리키는 박근혜 권력입니다. 나라가 웃기는 나라예요. 웃기는 나라. 어떻게 정말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짝기 없는, 예, 진짜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네, 이게 어디까지 갈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박근혜가 검찰에 나가서 적극 소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88해진다, 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듯 추억아 놀자님이 말씀하셨고, 1030님, 364일을 서 있으려면 정말 부러지라는 거야. 뭐야. 그래도 모든 국민들 통합을 시켰잖아요. 예. 박근혜가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된 진짜 통합을 시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담인데, 비아그라가 처음 나와서 유수가 됐을 때요, 우리나라의 그 청년 한의사들이 모여서 국산 그 한약재를 재배하고 그걸로 약을 보급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아그라가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아그라에 대적할 수 있는 순수 우리나라의 한약으로 만드는 약을 하나 만든자. 그래서 무슨 한약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자리에 와갖고. 비아그라가 막 처음 나와서 이게 세간의 이슈와 화제가 엄청나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떡집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슈가 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술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약이 그러면 이름이 뭐냐고. 그래, 내가 그 약 이름을 듣고 제가 엄청 웃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88정이니, 비아그라 어쩌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약의 이름은, 자기네들은, 이름을 일라그라로 지었답니다. 일라그라. 비아그라에 대적하는 대한민국의, 그 국산 한약재로 만든 약의 이름, 일라그라라고 쳤다고. 일라그라. 야야, 일라그라. 이겁니다. 하여간, 진짜, 밑바닥까지는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네. 맞아요. 제가, 하나 끝날 때마다 주면서 문 닫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 돈 받아 처먹고 또, 그랬지. 하여간 이게 무슨 권력입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하야가 되네 안 되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경찰이 그러한 범죄자를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거, 정말, 국민 세금으로 그따위 짓을 하면 되나 싶습니다. 왜 남이 국민 돈으로, 검찰이 범죄자로 이미 인정해버린 박근혜를 경찰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 있길래 그런가. 1030님이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검사들이 했던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지콩콩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라고 했고요. 그쵸. 민족적 화합이 안 돼요. 피를 보면. 맞습니다. 연애 유효기간님,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인 것 같네요. 예. 삼성이나 LG가 개성공단에 있었으면 쉽게 못 닫았겠습니까? 그대는 정말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긴 대기업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문 닫지 않았겠죠.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 업체가 또 몇백억 원씩 갖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긴가민가 절망감을 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검사들이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워진 녹음 파일을 복원시켜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나라고 해서 개탄하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먹일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이 불러서 아마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녹음 파일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리고 나서 아마 그걸 공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1030님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 수준일 듯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선생님 명령에 고분고분한 글의 통화 내용. 예.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찌라시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가 무슨 말을 했길래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하는 건가, 여전히 그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는데, 저는 29일 날이죠. 내일이죠. 오늘이 28일이니까 29일 날까지 검찰이 박근혜에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최후 통첩을 했는데, 아마 이걸 이제 또 무대응 전략, 이러니 저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날짜를 보내는 방식으로 또 검찰을